지연 씨의 젖은 머리끝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방울이 목선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가 쇄골 위에 맺혔습니다. 은은한 조명 속 얇은 가디건 사이로 비치는 실크 슬립의 부드러운 곡선이 숨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석 씨는 손에 잔을 들고 있었지만 위스키 향보다 그녀의 체온과 향기에 더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멀리서 울렸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며 방 안 공기를 더 눅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걸어오자 비와 샴푸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온기가 섞인 향이 민석 씨를 감쌌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젖은 머리끝에서 가느다란 발목까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계셨군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울림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서요. 민석 씨는 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눈빛에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며 살짝 몸을 기울이자 무릎이 그의 다리에 닿았습니다. 순간 짧은 숨소리가 둘 사이에 흐르듯 번졌습니다. 민석 씨는 잔을 들어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몸이 조금은 풀리실 겁니다. 그녀는 잔을 받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피하려던 시선 끝이 민석 씨를 스쳤고 그 불씨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방 안의 숨소리는 묘하게 깊어졌습니다. 민석 씨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머리가 아직 젖어 있네요. 그는 손끝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방울이 그의 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연 씨의 가슴이 조용히 오르내렸습니다. 형부, 이렇게 늦게 이건 좋지 않은 거 아시죠? 그녀의 말은 경계였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대답에 지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그의 무릎에 닿았고 작은 전율이 두 사람의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번개가 하얀 빛을 방 안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다시 찾아오자 서로의 숨결과 심장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지연 씨는 긴 머리를 무심코 뒤로 넘겼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목선이 민석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연 씨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숨소리가 섞이며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고 그 속에는 위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깊게 눌리고 위스키 잔이 테이블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비에 젖었던 공기는 맑게 씻겨 있었지만 민석 씨와 지연 씨의 마음은 여전히 지난 밤의 잔향 속에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커피포트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척하며 시선을 그녀에게 두었습니다. 지연 씨는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컵을 씻고 있었습니다. 하얀 손목이 물에 젖을 때마다 전날 밤
그의 손끝에 스쳤던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머리를 묶지 않은 채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그 작은 움직임마저 민석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드셨습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같이 먹을까요? 민석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식탁 위에는 간단한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커피가 놓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접시를 건네며 스치고 시선이 만나면 서로가 짧게 웃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연 씨는 식탁 위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쪽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석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가섰습니다. 그녀가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민석 씨의 시선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 후회하십니까? 그의 질문에 지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창밖과 그의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그녀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민석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 그 순간 지연 씨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민석 씨의 손길이 어깨에서 팔로 그리고 손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다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갈매기가 멀리서 날아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녀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연 씨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이 서로의 입술을 스쳤습니다. 순간 어제와는 다른 온기가 번졌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그러나 더 깊은. 형부 그녀의 낮은 목소리에 민석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는 다른 이름이 더 어울릴 테니까요. 그 말에 지연 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지울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침묵과 눈빛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도 앞으로 마주할 파도가 다가오고 있음을 두 사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오래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것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바닷가의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해질녘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파도는 잔잔하게 해변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회색 울 코트를 걸친 채 해안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갓 구운 빵과 두 잔의 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연 씨가 보였습니다. 얇은 쇼를 어깨에 두른 채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 씨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추우실 텐데요. 민석 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며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이 커피잔에 닿을 때 그 온기가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바다는 늘 그렇네요. 지연 씨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그 속은 늘 출렁이고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석 씨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남겨지는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고 파도가 밀려와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지연 씨, 저와 함께 여행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행이요? 이 도시를 떠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단둘이. 그 말은 위험한 유혹이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곡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석 씨의 제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무심코 커튼 끝을 잡았다 놓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 움직임마다 지난밤 민석 씨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창가에 계십니까? 네. 바다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그 바다 끝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지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마치 그의 손길 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기차역에 서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플랫폼에는 이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민석 씨가 먼저 탑승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 손을 잡았습니다. 좌석에 앉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회색 건물들이 멀어지고 초록빛 들판과 강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석 씨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점점 더 깊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더 알고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일 거라는 것을. 그 대답에 지연 씨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서자 창밖의 빛이 사라지고 둘 사이의 거리가 더 좁혀졌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들의 숨소리가 또다시 겹쳐졌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빛이 창으로 들어올 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작은 해안 마을역에 도착했습니다. 공기는 짙게 염분을 머금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민석 씨는 짐을 챙기며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는 햇빛이 반짝였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숙소는 바다를 바로 내려다보는 언덕 위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하얀 외벽과 푸른 지붕, 그리고 커다란 창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지연 씨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얇은 원피스 너머로 부드러운 곡선이 드러나 있었고 그 실루엣은 오후 햇살 속에서 한층 더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민석 씨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바람이 좀 차네요. 그는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부. 그 단어가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민석 씨의 심장은 깊게 뛰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해안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바다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와인이 반쯤 비워질 즈음 지연 씨의 뺨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한층 부드러워졌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이 여행 참 이상하네요. 하루하루가 꿈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민석 씨가 잔을 들어 그녀와 부딪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제법 세게 불었습니다. 지연 씨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민석 씨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손등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바다의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창문을 열어 바다를 바라보다 민석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참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민석 씨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고 그 순간 그녀의 숨이 짧게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에서 입술로 다시 눈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지연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혹시 후회하게 될까요? 그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다보다 더 깊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창밖의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파도와 섞이며 하나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님을 서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밤은 완전히 내려앉았고 창밖에는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 길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숨소리처럼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연 씨는 얇은 가운을 걸친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선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민석 씨는 조용히 그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설 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고 그녀의 심장도 함께 떨렸습니다. 추우십니까? 그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민석 씨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금세 그녀의 가슴 속 깊이 번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숨결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그의 말끝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 가운 끈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스치자 그녀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책상 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 화면에는 현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지연 씨의 조카이자 민석 씨의 조카 사위가 될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전화를 바라보다가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안 받으십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단호함과 떨림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바람 속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지연 씨, 이 길을 선택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경고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부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 쥐었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비친 그림자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위험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오히려 더 깊은 떨림이 남았습니다. 민석 씨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형부.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맞댔습니다. 서로의 숨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 온기는 바다보다 뜨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파도는 더욱 거세게 방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닥쳐올 파란을 예감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 하늘은 아직 새벽빛에 잠겨 있었고 바다는 짙푸른 색으로 부드럽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든 은빛 달빛이 침대 위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반쯤 감긴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옆에 누워있는 민석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그 얼굴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목선으로 그리고 단추 사이로 드러난 가슴으로 옮겨갔습니다. 숨이 저절로 깊어졌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레 그의 피부에 닿았고 그 온기가 그녀의 심장으로 번졌습니다. 민석 씨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일어나기엔 이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당겨 품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로 전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 바다는 형부와 함께여서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민석 씨의 눈빛이 깊게 물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를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펜션 마당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연 씨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 발걸음은 방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혹시 우리 방 앞을 지나간 사람이 아마 주인일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민석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아침이 밝기 전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수평선 위로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자 민석 씨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날 오후 펜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그녀의 옛 친구 남편이었고 서울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지연 씨?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아, 네, 여행 중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민석 씨는 상황을 감지하고 조용히 그녀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만 두 사람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연 씨와 민석 씨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긴장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 씨는 알았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무렵 해안 마을은 붉은 노을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와 민석 씨는 나란히 바닷가를 걸었지만 낮의 사건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 그 속에 스며 있던 의문과 호기심이 여전히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형부, 그 사람 우리를 의심한 건 아닐까요? 의심을 했더라도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분간 더 조심해야 합니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리자 민석 씨는 본능처럼 손을 뻗어 그것을 매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목선에 스치자 그녀의 숨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부 손길이 좋아집니다. 그 고백은 바람보다 뜨거웠습니다. 방 안은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아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부서지고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민석 씨는 그녀를 창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달빛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드러났고 얇은 드레스는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손끝이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형부,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래 마당에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낮에 만났던 변호사가 담배를 피우며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우연 같으면서도 집요했습니다. 민석 씨는 재빨리 커튼을 닫았습니다. 오늘 밤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 말에도 그녀의 눈빛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운 속 피부를 스쳤고 그 온기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민석 씨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맞닿은 순간 그녀의 전신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형부, 혹시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할까요? 아니요. 도망치듯 떠나면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달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벽 너머에서 요동쳤고 그 모든 소리가 마치 그들의 심장 박동과 섞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불안과 욕망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들은 서로를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지연 씨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살짝 걷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변호사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고 그의 시선이 종종 펜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묘한 서늘함이 흘렀습니다. 형부, 그 사람이 여길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석 씨는 창가로 다가와 함께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스럽게 펜션을 나선 두 사람은 바닷가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에도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시선을 창밖에 두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들어서자 짧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번득였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마주치네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평온한 척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바닷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섞이는 순간 민석 씨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리자 그는 본능처럼 손을 뻗어 그 결을 따라 쓸었습니다. 그 손길이 목선을 스치고 어깨에 닿았을 때 그녀의 숨소리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형부,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방 안으로 들어오자 창밖 달빛이 바닥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창문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달과 바다, 그리고 방 안에 드리운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는 등을 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온기가 목선부터 내려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발걸음은 방 앞에서 멈췄다가 문손잡이를 아주 살짝 흔들었습니다. 지연 씨의 심장이 가슴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은. 그가 낮게 속삭였지만 눈빛은 깊게 경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불안과 욕망은 얽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침대 가장자리로 앉히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타고 올라오며 시선이 서로의 눈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부서지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이 밤 이후로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펜션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지연 씨와 민석 씨가 창가 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을 때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두 사람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주 뵀네요. 무슨 인연인지. 그의 말투는 웃음기를 띄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연 씨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여행 중입니다. 우연히 겹쳤나 봅니다. 민석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바다는 많은 걸 삼키기도 합니다.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지연 씨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석 씨는 그 손을 감싸쥐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젠 숨는 것보다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바닷가에 어둠이 내려앉자 두 사람은 일부러 마을 외곽의 작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귀를 채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모래사장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 그녀의 발이 흔들리자 그는 허리를 감싸 안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형부, 이렇게 위험한 때에. 위험하니까 더 간절해집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서 부서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숨결이 겹치고 파도가 발목에 스치듯 그의 손길이 그녀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가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떼었지만 늦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행이라고 하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지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고 민석 씨가
그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뭘 보았든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발 다가서자 민석 씨는 지연 씨의 손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손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불안과 욕망이 동시에 폭발하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다가오는 결말의 전조처럼 더욱 짙어졌습니다. 밤하늘은 먹물처럼 짙었고 바다는 거센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와 민석 씨는 방 안에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창틀을 두드렸고 그 소리 사이로 발자국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형부 들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비치는 그림자 변호사였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이제는 대답을 듣고 싶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석 씨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여긴 사적인 공간입니다. 나가주세요. 그러나 변호사는 미소를 띤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사적인 건 곧 공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은 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이 가슴속에서 부풀었지만 그 불안이 오히려 서로를 더 강하게 당겼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민석 씨가 곧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손목에서 팔을 타고 올라와 어깨에 닿았고 시선이 깊게 맞물렸습니다. 숨결이 섞이며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형부 이렇게 하면 아무도 우릴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창밖에서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변호사의 그림자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민석 씨는 그녀를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밤새 벽을 두드렸고 창문 틈새로 들어온 달빛이 침대 위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들은 불안과 욕망 그리고 결심을 함께 안았습니다. 서로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더욱 빨라졌고 숨소리가 겹칠수록 불안은 희미해지고 대신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듯. 새벽녘 창밖에선 다시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민석 씨는 그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며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당신 편입니다. 그 순간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멀리 첫 햇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 그들의 이야기는 더 거센 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